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3번째 19세기 영국을 풍자한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3번째 영국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본 작가 찰스 디킨스. 1. 영국이 사랑한 작가. 흔히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말을 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영국인들은 그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인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헛소리냐라고 황당해 하겠지만, 아무튼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16세기 이후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19세기에 활동한 오늘의 주인공 찰스 디킨스의 야성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셰익스피어 이후에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작가 역시 찰스 디킨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찰스 디킨스의 어떤 점에 사람들이 매료되었던 것일까요? 앞서 허머 멜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적인 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잘 몰랐던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이 더해지면서 인정받은 것이 바로 허머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찰스 디킨스는 사실적인 묘사에 풍자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 영국, 특히 런던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시대를 휩쓸고 있던 당시 런던은 부유해져 갔지만 그 뒤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 눈물이 스며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이 되었고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일종의 자원이었습니다. 전설이 된 살인마 잭 더 리퍼 편, 세계의 범죄자들 13번째 이야기죠. 거기에서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성공과 함께 4배 이상 급증한 영국의 인구는 자본가들에게는 언제나 대체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일종의 낙원이었습니다. 빈민가 고와 매춘부가 넘쳐났고 덕분에 리퍼는 손쉽게 자신의 사냥감을 구할 수 있었죠. 이제 이 불편하고 어두웠던 당시 영국을 이해한 뒤에 찰스 디킨스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우했던 디킨스의 삶. 1812년 영국의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디킨스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군의 하급 군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근무지가 변경이 되면서 이 가족들은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는 주변 모두에게 친절한 호인, 그러니까 일종의 호구에 가까웠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가 빚을 지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디킨스 역시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12살 무렵부터 구두약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죠. 앞서 이야기했듯 당시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철저한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어린 디킨스 역시 공장에 남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화학약품으로 가득한 구두 공장에서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디킨스는 이때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 즉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모순을 깨달은 디킨스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 잔심부름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법원의 속기사가 될 수 있었고 이후 신문 기자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틈틈이 보즈라는 필명으로 자신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단편 소설로 써서 투고를 합니다. 잡지사와 신문사 등의
투고했던 그의 단편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1836년 자신의 단편들을 묶은 보지의 스케치를 출판하면서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1년 뒤에 내놓은 첫 번째 장편 소설 픽윅 페이지가 유머러스함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고, 다시 1년 뒤에는 지금도 명작으로 손꼽히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합니다.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그야말로 당시 사회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었죠. 일단 이 소설의 주인공부터 그야말로 밑바닥을 거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아예 주인공의 성부터 트위스트, 즉 꼬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만큼 꼬인 인생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고아로 살면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하지만, 그동안 올리버는 고아원에서 장의사에게 팔려가고 갇히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등 막장의 인생을 거치게 됩니다. 그 밖의 등장인물들 역시 밑바닥 인생들로 도둑이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자, 장무라비, 매춘부들이니까 이 소설이 얼마나 어두운 현실을 잘 그려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린 시절 디킨스 스스로가 겪은 험난한 인생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한 작가.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니콜라스 니클비, 오래된 골통품 상점 등을 통해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작품은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여기에도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 밥과 힘들지만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가는 조카 가족,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드는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며 작은 사회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을 이용해서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읽는 이에게 교훈을 남겨주죠. 이런 설정과 이야기의 전개가 바로 그가 쓴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인들은 이런 특성에 매우 공감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를 겪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은 꾸준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실제로 그의 작품은 그의 생전에도 영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의 작품을 실은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대중문학을 이끄는 스타 작가였던 셈이죠. 그는 자신의 팬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지 않아서 대중문학 작가로서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50년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쓸 무렵부터 그의 작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여배우인 엘렌 터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불륜을 저지르다가 1958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작품에서 유머러스함이 줄어들면서 작품의 어두운 면이 한층 부각이 됩니다. 이후에 그가 썼던 작품들이 황폐한 집, 어려운 시절,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등인데, 앞서 설명했던 크리스마스 캐럴과 비교하면 특유의 해악과 풍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1869년 한 차례 쓰러졌던 디킨스는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됐고, 1년 뒤인 1870년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다시 한번 쓰러진 뒤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었죠. 그는 여전히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작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